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651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봐 기전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명안의 9만 고독이 중에 한 명이고요. 작가님처럼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독서와 고명한 TV를 꾸준히 시청하고 얻은 인사이트로 결국 오늘을 설레임으로 채우기 위해 긍정화근을 외쳤어. 비록 보잘것없지만 누군가에겐 응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제 스스로에겐 오늘을 살다 언짢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적에 옳은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자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의 미니 강연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계가 나를 지배한다.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제가 오늘 언짢음이 올라와서 이 언짢음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긍정학원을 외치자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계가 나를 지배한다. 끊임없이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편하고자 하는, 익숙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 나에게 잠식되고 지배당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너무나 언짢은 일이 저를 반나절 동안 괴롭혀서 극복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긍정학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결국 말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란 데일 카네기를 읽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 나의 기준이 아무리 내 기준이겠죠.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분명한 건 말로 아내를 설득시키기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내가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처럼 전쟁 제외하고, 전쟁 빼고는 모두 내 잘못이다. 제가 이 언짢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 나의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하고 이 언짢음의 시간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번 오늘을 잘 따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을, 좀 긴데 한 문장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문장입니다. 제법 깁니다. 여명의 부드러운 빛이 드리워질 무렵 나는 깨어나 바닷가를 따라 쟁걸음으로 마을로 향했다. 내 마음은 나는 듯 가뿐했다. 내 생에 이런 기쁨은 거의 맛본 적이 없었다. 기쁨이라기보다 숭고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는 열정이었다. 단순히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항이었다. 나는 모든 돈을 잃었다. 인부들도 케이블도 짐수레도 다 잃었다. 화물 수송을 위해 조그만 항만까지 만들었는데 이젠 수송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자유를 느끼고 있다. 마치 무뚝뚝한 필요의 여신의 딱딱한 두개골 안 좁은 구석에서 자유의 여신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그 여신과 함께 놀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끈기와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끈기와 그럴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오히려 엄청나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악마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한 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저항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힘에 굴복한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승리자가 될 때마다 진정한 사나이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긍지와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외면적인 불행은 보다 더 드높고 여간에서는 맛볼 수 없는 행복으로 성화된다. 어느 날 저녁 조르바가 내게 말했다. 눈 덮인 마케도니아의 어느 산속에서 어느 날 밤 끔찍한 강풍이 내가 몸을 피하고 있는 조그만 움막을 덮쳤어요. 마치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하지만 난 움막을 튼튼하게 지어놓은지라 불타고 있는 모닥불 앞에 홀로 앉아 비웃으면서 바람한테 조롱조롱 소리쳤죠. 넌 절대 내 움막에 못 들어와, 이놈아. 내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내 모닥불도 못 끄지. 절대 내 움막을 무너뜨리지 못할 테니까. 조르바의 이 말을 들으며 내 영혼은 용기를 얻었다. 그때 나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핍의 여신한테 어떻게 대꾸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바닷가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소리쳤다. 너는 내 영혼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내 불꽃을 끌 수도 없어. 넌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테니까. 해는 아직 산등성이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에서 푸른빛과 초록빛, 장밋빛과 진주빛이 장난치고 있었다. 그리고 저편에서는 올리브 나무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꾀꼬리 새끼들이 꾸룩꾸룩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이 쓸쓸한 곳과 이별을 고하기 위해, 그리고 떠나가도 이곳의 모든 것을 가슴에 새겨 기억 속에 잡아두기 위해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나는 이곳 바닷가에서 정말 행복했다. 조르바와의 생활은 내 가슴을 넓혀주었고 그의 말 몇 마디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내 고민에 절대적인 해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내 정신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어이구 7분 20대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자수성가한 외사촌형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었고, 돈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는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을 한 시절이 있고, 30대 때가 되어서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사장이 되고 나선 내 위에 사장이 없어서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 수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내가 하나하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배워나갔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책을 알게 되고 작가님을 알게 된 시점에도 끊임없이 옳은 방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변화하고 성실히 즐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언짢음은 올라오고 실수는 반복되는 이런 오늘들 속에서 문득 이런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모순의 양기자 작가님의 말씀처럼 실수는 반복된다. 그것은 삶이다. 를 정체화하면 안 되지만 이 문장이 떠오를 때마다 문득 실수도 나고, 레빈, 안나 카레나의 레빈도 얘기하죠. 깨달음에 이르렀지만 끊임없이 또다시 하인을 다그치고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것이다 라는 그 문장처럼 그 실수가 반복되는 이 오늘들을 만나면서 고통과 행복은 퉁쳐서 삶이다 라고 얘기했던 작가님의 말도 생각이 나고, 훌륭한 이런 문장들과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이곳 바닷가에서 정말 행복했다.
조르바와 함께 보냈는 그 시간들이 자신의 성장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줬다라는 말을 하는 중에, 내가 지금은 책을 통해서 또는 고명한 작가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도 돈으로 또는 그런 수업료로, 시행착오로 뭔가 또 잘못된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옳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지 않고 머무르고자 한다면 과거의 나에게 잠식되어서 결국에는 지배당하고 언짢음의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오늘들을 살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긍정학을 통해서 결국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이 불편한 곳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마음 편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또 이 오늘의 긍정학을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였더니 직원들은 화목하고 손님들은 감동하는 행복한 매장이 됐다. 둘,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문학, 철학, 과학, 금융, 고독의 독서로 나의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더니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시선을 갖게 됐다. 여섯, 모든 순간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가졌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오늘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어느 누군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당당한 내가 됐다. 아홉, 결국 독서를 통해, 작가님의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나의 삶이 정체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불편하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대체 불편한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 10쪽 독서를 꾸준히 반복하였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강사도 됐고 작가도 됐다. 열도 하루 설레이고 행복할 수 있는, 비록 언짢음이 올라왔지만 이 언짢음을 극복하고, 이 언짢음이 올라오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은 왜 언짢은지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또 설레이는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